오늘은 10월 30일, 지금이 5시 반입니다. 새벽 5시 반. 지금 어머님 좀 주무시고 계셔서 그간에 근자에 가족요양 하시는 그 사람 입장으로서 꼭 언급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머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한번 넘겼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이 있긴 한데 그것은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였습니다. 한 3일간 한 공기 정도 드셨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3일간의 식사 한 공기 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체중이 35kg시고 3일간의 식사를 한 공기 하시니까 이게 몸에 이렇게 기력이 세가지고 입을 여는 힘도 없었어요. 입 여는 힘도 없어가지고 가족과는 이심전심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싹 퍼졌죠.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가족요양하고 나머지 두 동생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동생들은 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한 것 마지막 한번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과일을 갈아서 좀 들었어요.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한 2수저 드리면 죽을 한 수저 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식사를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식사량을 늘려서 지금은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제는 아침을 2시, 점심을 6시, 저녁을 12시에 드셨습니다. 새벽 12시에. 어쨌든 세 공기는 다 드셨어요. 아니, 세 끼를 한 끼 드시면 한 반 공기 정도 드셨어요. 뭐 그 정도면 관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 체중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제도 아침을 11시, 점심은 오후 4시, 그 다음에 저녁을 8시에 드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하나의 원칙이라면 원칙을 나름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번에 어머님께서 기력이 이렇게 쇠퇴한 기본적인 이유가 하루에 2끼를 제가 드렸거든요. 하도 밥을 안 드시려고. 그래서 이제 2끼를 한 공기 제대로 드신다면 저는 2끼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밥을 별로 안 드시면서 2끼 드시는 것이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하시니까 몸에 그 기초 아마 대사량이 부족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입을 못 벌리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가족여행 하는 입장에서 부모님이 식사를 안 하시면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요즘은 아무리 뭐 늦더라도 어제처럼 밤 12시에 저녁을 드시더라도 새끼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세 끼를 꼭 드셔야 한다. 이것을 제가 가정 요양의 일반론으로 저는 일단은 정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관한 한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새끼를 드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실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노인분은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참고로 저희 어머님 한 번 식사하시는데 적어도 1시간 반 걸립니다. 적어도 보통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이 하나 업무죠, 업무. 식사만 제대로 하셔도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참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 드시는 것을 일반적인 가정요양 원칙으로 제가 정립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3끼를 드셔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식은 생각할 수가 없죠. 식사도 안 하시는데 간식이 무슨 간식입니까? 오히려 간식 줘가지고 정식 때 식사를 못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심 드실 때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기초적인 에너지와 여러 가지 무기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식사와 관련해서 우리 어머님에 관한 한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 있다면 식사를 하실 때 서두르지 말고 꼭 밥 그 사이사이에 과일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라. 이겁니다. 노래가 포인트죠. 과일과 더불어서 식사를 주되 서두르서는 안 되고 노래를 꼭 곁들여라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예컨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드시면 초기에 30분은 모를까 한두 소절밖에 못 드시더라고. 어머님 보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요. 처음에 30분 두 수저 드리면 그날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분 넘어서는 조금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보통 제가 이전에 한번 경험으로 봐서는 첫 수저 두 수저 겁으로 해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고 이렇게 슬픔에 빠지죠. 자식들은 부모님이 식사를 안 하시니까. 30분 안에 두 수저만 드시면 31분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사이에는 과일을 줘야 되죠. 과일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거나 제가 불러드렸어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봐요.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도중에 과일 드린 것도 중요하는데 노래 한 곡이 보통 2분에서 3분 걸리거든요. 우리 흘러간 노래, 흘러간 가요. 그러면 밥을 하나 입에 넣어드리고 그 노래를 제가 불러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틀어주든가. 그럼 그게 한 3분 걸려요. 3분 정도 걸리면 어머님께서 그 노래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장난을 맞추시면서 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분 만에 다시 또 한 수를 드리죠. 이러니까 예컨대 1시간이면은 한 10수저 드신다 이 말입니다. 10수저면은 반공기 정도 돼요. 10수저는 반공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죠. 열수저를 만약에 가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없이 열수저를 어머님께서 드신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거나 체력은 먹을 수 있는 식욕과 체력은 있는데 배가 아주 고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열수저를 30분 안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어머님 대다수 식사 드실 때는 노래를 곁들여서 1시간에 열수를 드십니다. 이것을 제가 그동안 쭉 관찰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아무리 식사를 거부하고 어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황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 건데 30분 이내에 두수를 안 드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목욕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휠체어 산보를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식사를 반드시 하십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 일반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서로 합하면 반드시 식사 전에는 휠체어 산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30분 안에 두수소가 들어가면 나머지 1시간은 열수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1시간 30분에 12수저가 들어간다. 이건 반공을 드시는 겁니다. 밥이나 죽을 반공에 드신다 이 말은 그 사이사이에 과일도 들어갈 것이고 우유도 들어갈 것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꽤 드신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아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평화롭네요. 전에가 아니라 며칠 전까지는 제가 가족여행 4년차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어머님과 저의 식사 스타일을 몰라가지고 식사를 거부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30분 지나도 한 수저나 드시고 두 수저나 드시면 걷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 억지로 밀어넣으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기도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것은 아니죠. 입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고 식도가 열리고 위장이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산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머님 앞에서 춤을 춰드린다든가 노래를 불러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입에서 침이 나오게 만들고 목구멍에 넘어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로 봐서는 과일을 사이사이 드린다든가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막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막 입에 막 숯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실 손으로 막 입을 벌리고 막 이랬어요. 하도 안 드시니까. 근데 지금은 그 열정이면은 노래 한 곡 좋아하시는 노래를 더 불러드리고 그 일정이면은 혈체 산불 해드리는 것이 좋더라 이겁니다. 저의 경험이 모든 가족요양 식사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아직 조금 더 미숙한 부분이 물을 많이 좀 드려야겠는데 물을 안 드시니까 참 저도 고민이 많네요. 많이 드리면 두 수저, 예, 많이 드시면 두 수저. 그리고 안 드세요. 시 노인분들은 소변 보기가 귀찮아서 80세 이상 넘어가면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기도 귀찮고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드시는데 그것이 아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아예 물을 안 드세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억지로 물을 먹이는데 물 강제로 들이다가 살에 많이 들리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가 죽으로 하는 이유가 어머니 목구멍에 잘 음식물이 넘어가지 못해서 죽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수분을 하도 안 드시기 때문에 식사 드실 때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죽으로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근자에 그 어머님께서 거진 팔진 상태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고비를 넘겼고 그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식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가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어머님의 식사 문제는 제가 조금 평화로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다른 안전사고가 없는 한, 다른 질병이 없는 한 어머님께서는 몇 년 더 사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도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안과를 못 갔는데 오늘은 제가 안과를 가려고 그럽니다. 눈이 안이 빨개가지고 어머님 지금 봉사하시거든요. 앞을 못 봐요. 근데 한쪽이 좀 안 좋아서 안지료 온것 같아요. 이런 질병만 없으면 이제 되겠네요. 아까 그 노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알아요. 공명을. 한 20개 정도를 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식사 시간 때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틀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시고 일단은 식사할 때 제가 그전처럼 막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래 나오면 제가 이렇게 박수 손뼉 치면서 노래 불러드리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장단 맞춰서 예를 들면 오늘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걷는다마는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입으로 씹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식사를 하시니까 조금 집중하시면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 20곡 정도는 아마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20곡이면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딱 식사하기에 딱 좋습니다. 1시간 넘어가도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 설정해 놓으면 노래가 돌아가니까 아마 노래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박수 치고 어머님의 양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준다든가 그러면서 팔로 관절 운동하면서 어머니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죠. 제가 지금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간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죽을 먹고 그대로 뱉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리죠. 이때도 화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이게 앞가리기를 해야겠죠. 앞가리기를 하면은 또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가리를 안 하고 큰 수건을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가리기 대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령이 막 침 이렇게 질질 흘리죠. 어르신들 밑으로 떨어져요. 음식물도 막 옆으로 새고, 혹은 딱딱한 음식이 들어오거나, 혹은 뭐 고등어나 여러 가지 물고기 뼈를 다 발라낸다고 했는데 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뱉어버리거든요. 그럼 막 앞이 엉망진창이죠. 그걸 다 닦고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막 큰 소리를 치고 하거든요. 큰 소리 안 찬다 하면서도 갑자기 내가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입에 넣어드렸는데 뱉어버리면 저도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다 닦아내고 또 음식을 드시면 잘 드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막 식사가 길어지니까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간 경우도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음악을 틀어드리고 박수치고 또 어머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춤도 한번 춰보고, 이렇게 하시면 재밌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넓게 잡고 30분간은 서두르지 말자.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왠지 이제는 좀 가족여행이 재밌어지려고 그럽니다. 식사를 하는 일반 원칙을 제가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조금 여기서 더 나가자면, 식사를 안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산보를 한다거나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을 해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주물러 드리거나 관절 운동을 하거든요. 최소한 2시간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막 어머님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면 아프다고 아주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러나 제가 4년째 계속 몸을 주물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세게 주물러도 아프단 말은 안 하세요. 네. 이게 다 그 식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많이 주물러주고 식사 시간 때는 음악 틀어주고 춤추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그런데 아무리 박수치고 노래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렇게 침대 하나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굳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절도 굳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러면서 주물러드리고, 그러면서 식사할 때는 재밌게 노래 부르고 하고, 조금 더 하자면은 물을 드려야 되는데 물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물은 한 방울 들이더라도 꾸준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모여서 한 방울이 모여서 체력 관리를 한다고 봐요.
우리들이 이 한 컵 뭐 금방 먹어버리죠. 근데 어머님은 방금 제가 먹은 한 모금 드시는 것도 한 몇 시간 걸리죠. 네. 식사 시간 때는 죽을 들기 때문에 물론 수분을 섭취하는데 식사 시간에 이 한 컵 들려면은 정말로 몇 곡이 넘습니다. 그래도 물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모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이 편하려고 그래요. 뭐 부모님 위에 서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가정요양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6시가 넘은 6시 지금 좀 넘었네요. 예, 오늘도 진인사 대참여 꾸준히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가정요양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